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파랑 달걀 정도만 넣고 설명서대로 깔끔하게 끓인 라면이랑 이렇게 있는 재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잡탕처럼 끓인 라면이랑 어떤 스타일의 라면을 더 좋아하시나요? 오늘 할 얘기가 바로 라면 얘기인데요. 제가 아마 방제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약을 꼭 원방대로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가감하지 말고 보조전기탕이면 보조전기탕 원방대로 환자한테 쓰는 것이 좋느냐, 내 마음대로 가감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고 또 체질이 다르니까 한 가지 처방이 그대로 쓰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한테 꼭 맞게 한두 가지 약을 더 넣고 또 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다르고 음식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몇백 년 전 혹은 몇천 년 전 처방을 그대로 쓰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들죠.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귀비탕에 대해서 공부해 봤잖아요. 지난 시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다음 중 귀비탕의 구성 약재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복령, 산조인, 당귀, 원지. 어떤 게 답일까요? 아마 이 문제를 금원사대가 중에 한 분이신 이동원 선생님이 풀으셨다면 아마도 당귀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비탕이라는 처방에 당귀가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명대에 이르러서야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귀가 쓰이지 않았던 거예요. 귀비탕에. 이동원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금원시대의 귀비탕에는 당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당귀뿐인가요? 원지도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으로 생각하는데 송대나 금원대에는 원지도 당귀도 귀비탕의 구성약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약재들이 어떻게 구성약재가 아니죠? 반대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명대 이후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또 여러분들이 본초학 시간에 복신과 복령에 대해 배울 때는 마치 두 개를 잘못 교차해서 쓰면 큰일 날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 이렇게 귀비탕에서 시대에 따라 또는 유명한 의사에 따라 복령을 쓰기도 하고 복신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복령이라고 기술해 놓고 어떤 책에서는 복신이라고 기술해 놓은 거죠. 제가 처음 한의대생들을 가르쳐 보면 한약이란 것은 2000년 전쯤에 모두 다 정해졌다고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대별로 용량도 다르고 심지어는 그 처방의 구성 내용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방제학 시간에도 가능한 용량 문제나 이렇게 구성 약재에 관한 문제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방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향사 양이탕의 구성 약재가 아닌 것은 향부자, 목향, 사인. 사인은 향사 양이탕의 사, 이게 바로 사인인 것 같고요. 향은 향부자일까요? 목향일까요?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향사 양이탕의 향은 향부자라고 보통 대답을 하시고요. 중국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목향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동의보감이라는 한 책에 향사 양이탕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향사 양이탕은 음식 생각이 나지 않고 속이 막히고 답답하여 편하지 않은 것은 위가 차갑기 때문이다. 백출, 목향, 사인, 창출, 후박, 진피, 백복령, 백두구, 인삼, 감초, 그리고 향부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목향과 사인이 향사 양이탕의 향, 그리고 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책인 동의보감, 이번엔 챕터가 다릅니다. 외형편에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백출, 진피, 반화, 백복령, 향부자, 사인, 목향, 지실, 곽향, 후박, 백두구, 감초. 향부자, 사인, 목향이 다 들어있네요. 참 답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향부자도 들어있고 목향도 들어있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책인데요. 동의수세보원입니다. 동의수세보원의 향사 양이탕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체질방이기 때문이죠. 인삼, 백출. 앞에 두 처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삼이 들어가고요. 향부자가 들어가 있고 목향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수세보원 처방의 향사 양이탕은 향부자와 사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잣병편에 나온 향사 양이탕은 목향과 사인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외형편에 나온 향사 양이탕은 세 가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사양이탕이라는 처방에 향부자가 들어가건 목향이 들어가건 혹은 두 개가 다 들어가던 어느 처방도 틀리지 않은 처방이란 이야기죠. 지금 귀비탕이랑 향사양이탕을 통해서 세상의 원방,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처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틀린 것은 없고 원방도 따라서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처방이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은 한약이 경험적인 과학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갑자기 신이 내려준 처방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처방이 많은 사람들한테 쓰이고 그 효과가 검증되면 책에 실리고 또 그 책에 실린 약이 수대, 수백 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또다시 검증이 되고 변화되고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더 나은 처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용량도 변하고 구성약재도 변하고 군약도 변하고 군신자서도 변합니다. 이러한 한약이 갖는 장점, 수천 년 동안의 경험의 축적, 이러한 경험적 과학성 때문에 원방대로 써야 하고 또 원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이죠. 원방대로 써야 하고 또 원방은 수정돼야 합니다. 원방대로 써야 하는 이유는 그 처방이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검증된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원방은 이런 경험적 과학성 때문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원방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데 맞춰서 수정돼서 더 나은 처방이 개발되고 또 수정되는 거죠. 자, 원방대로 써야 하고 또 원방 수정되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사실 역설적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라면, 저는 말이죠, 깔끔하게 먹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잡탕처럼 많이 넣어서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에 식초 넣어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라면회사 연구원들에게 가장 맛있게 라면을 끓이는 조리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포장지 뒷면에 있는 조리법대로 끓이는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물을 먼저 넣든지 수프를 먼저 넣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그렇게 설명서에 있는 대로 조리한 것이 가장 맛있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조리법을 쓴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원방도 이렇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많은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제가 원방대로 쓰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방은 또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개인적 기호에 의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특히 환자를 보고 1, 2년 동안은 원방대로 사용하면서 그 반응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방을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다양한 가감법을 여러분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급적이면 꼭 원방대로 쓰라고요. 적어도 한약을 쓰기 시작한 지 1, 2년 혹은 2, 3년 동안은 원방대로 써야 된다고 얘기해줘요. 수많은 환자들에게 써보고 반응을 보기 전까지는 원방대로 써야 그 약이 어떻게 워킹하는 약인지, 어떤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약인지 본인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존기탕에다 다른 약도 넣고 육미지왕탕에다 다른 약도 넣고 하면 그 처방의 성질이 바뀌어요. 그럼 그 실제 핵심이 되는 원방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습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효과도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처방을 가감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우자나 혹은 아이들이나 친구들에게 처방을 해줄 때 보면 원방 육미지왕탕 6가지 약재잖아요. 거기다가 한 10몇 가지 약을 더 넣어요. 그건 이미 육미지왕탕이 아니에요. 변비도 있으니까 육종령도 넣고, 머리도 아프니까 청궁도 넣고, 밤에 잠도 안 오니까 용환육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증상마다 약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처방을 하시다 보면 욕심이 나요. 이 증상도 고치고 저 증상도 고치고 싶단 말이에요. 처방이 엄청나게 허번해지고 결국 저한테 가져오는 처방은 육미지왕탕이라는 그 처방은 이미 아닌 처방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은 방제 구성, 방제가 갖는 절대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원방대로 써야 할지 혹은 내가 어느 정도 가감을 해도 돼야 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